70세의 어느 노인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손주와 산책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계란도 하루에 서너 개씩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고도 기운이 없고 오르막길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가빴습니다. 병원에 가 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 쌓여만 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잘 먹는데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 많은 분들은 단순히 단백질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 계란, 두유까지 열심히 드시지요.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을 하루에 12개나 먹는다 해도 그것이 고스란히 근육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은 30살 이후 해마다 1%씩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진 셈이지요. 그러니 가만히 두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상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밥은 먹었는데 왜 힘이 빠질까? 답은 명확합니다. 단백질은 들어왔지만 근육으로는 가지 못한 것.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며 병원을 전전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고기나 계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육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단백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근육이 되도록 돕는 보조 영양소, 예를 들면 칼슘과 아연 같은 시멘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잔뜩 쌓아 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에도 이런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음식들이 이미 우리의 밥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란보다 훨씬 강력하고 두부보다 훨씬 저렴하며 약국의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한 세 가지 보물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신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단 2달 만에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걷는 속도가 40%나 빨라졌습니다. 병원에서조차 놀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단백질을 먹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먹는 단백질이 정말 근육까지 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근육 감소라는 두려운 현실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열쇠를 13가지 음식을 공개하려 합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며 약국 갈 필요 없이 시장에서 바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단백질 보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근육이 사라지는지 그 숨겨진 의학적 원인 말입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왜 이 3가지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과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근육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팔, 다리, 몸을 움직이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유지되며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창고 역할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장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생명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차없이 약해집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 하고 지나친 세월이 쌓이면
60세에 이르러서는 이미 30대 시절에 7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생겼지만 이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사라지면서 우리 몸의 다른 기능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부족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회복이 늦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모 어르신은 밥은 잘 먹는데 힘이 없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밥과 국, 반찬은 충분했지만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은 넘치지만 정작 근육의 원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은 단백질의 80%를 흡수했다면 60대 이후에는 절반 수준인 40빔 50%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고기와 계란을 먹어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 성인의 경우 하루 60끼면 충분한 셈이지요.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체중 1kg당 최소 1.215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60kg란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90끼 필요합니다. 계란으로 환산하면 무려 12개 분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루에 계란을 12개나 먹으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양을 먹어도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훨씬 적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이 드러납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단백질이 얼마나 잘 흡수되어 근육으로 전달되는가입니다. 마치 우유를 들이켰는데 몸속으로 흘러들지 않고 옆으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맞는 단백질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위산과 효소가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부담만 될 뿐 흡수되지 않습니다. 둘째, 단백질과 함께 근육 합성을 돕는 칼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단백질만 있다고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시멘트와 철근이 있어야 집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라 해도 비싸서 오래 못 먹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손쉽게 살 수 있고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 보물 3가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3가지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왜 다른 단백질 식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근육 감소의 원리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일 뿐입니다. 문제는 벽돌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멘트, 철근, 기술자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집이 완성되듯이 단백질도 칼슘과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 그리고 원활한 흡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근육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른 차에 그저 고기와 계란만 열심히 먹다가 여전히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근육 감소와 단백질 흡수의 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 가지 특별한 단백질 식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계란보다 강력하고 두부보다 저렴하며 무엇보다 노년기의 몸에 최적화된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의 진짜 역할과 흡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뭘 먹어야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쳤던 음식들이 사실은 계란보다도 값비싼 보충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근육의 비밀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보물은 건새우입니다. 대부분은 건새우를 국물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새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건새우 한 줌, 약 20개는 무려 15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3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은 10배, 아연은 5배 가까이 농축됩니다. 바로 이 아연이 단백질을 실제로 근육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실제로 69세 이성순 어르신은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근육량이 15%나 늘어났습니다. 걷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뼈,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삼박자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한 달치 건새우 비용이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분보다도 훨씬 싸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술 마신 다음 날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황태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풀려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도록 변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 데 3-4시간이 걸리지만 황태는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입니다.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태 100개는 무려 79기팔로로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살코기의 약 4배, 닭가슴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됩니다. 황태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 피로 회복을 돕는 성분, 간 건강을 지키는 물질까지 풍부합니다. 실제로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셨는데 3주 만에 아침 기상 시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황태 한 마리로 국을 5번 우려내고 우린 후에는 찢어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즉 황태 한 마리만으로도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까지 풍부해 그야말로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단백질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많은 분들이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검은콩입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가치는 그저 식물성 단백질에 머물지 않습니다. 검은콩의 검은 빛깔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검은콩 100개에는 약 43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콩보다도 높고 두부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단백질의 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약 40%에 달해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변환되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78세 기영이 어르신은 한 달간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활동량이 늘어나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옛날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렸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미 검은콩의 진가를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3가지 음식이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새우는 칼슘과 아연으로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고 황태는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며 검은 콩은 혈류 개선을 통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즉, 세 가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란이나 보충제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밥상 위에 건새우, 황태, 검은 콩. 바로 이 세 가지가 계란보다 강력하고 보충제보다 안전하며 무엇보다 노년의 몸에 맞는 진정한 단백질 보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의외의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합은 흡수를 방해하고 어떤 습관은 단백질의 힘을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치명적인 함정과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밥도 잘 챙겨 먹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일상은 점점 버거워지는 경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차오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하지.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순간 몸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낙상으로 골절을 당하면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10년의 시간을 앗아가는 셈입니다. 또한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회복이 늦어지고 감기나 폐렴이 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폐렴은 고령층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일상화됩니다.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늘 무기력합니다. 결국 나는 이제 늙었구나라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습관과 조합이 근육 회복을 더 멀리 밀어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과 칼슘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단백질과 무기질의 흡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밥 먹고 커피 한 잔은 사실상 근육을 빼앗는 습관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짜게 졸인 콩 반찬은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 신장을 혹사시키고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결국 뼈와 근육 모두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기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하는 것은 마치 벽돌도 없이 집을 짓겠다고 삽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료 없는 건축은 불가능하듯 영양 없는 운동 역시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지팡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집 밖에 나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감은 커집니다. 외로움과 무기력이 겹쳐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 한 번의 낙상이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올바른 단백질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근육량이 11.15%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뜻이고 손주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박모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 때문에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건새우와 황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습관을 바꾸신 지 석 달 만에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동네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시 살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식단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나를 되찾는 시간 여행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약해지고 병에 잡아먹히지만 행동한다면 잃어버린 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약해지는 근육을 그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고 행동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야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단 2주 만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계획입니다. 삶을 바꾸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근육이 줄어드는지, 왜 단백질이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진짜 근육으로 이어지는 단백질 보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밥상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 근육 회복 식단 플랜. 먼저 1주차의 목표는 기초 체력 회복과 소화 적응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황태 한 마리를 물에 넣고 무와 대파를 함께 끓이면 단백질은 물론 소화 효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이 좋습니다. 쌀에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 지으면 혈관 건강과 근육 보충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곁들이십시오. 첫째 날은 건새우 무침, 둘째 날은 건새우 볶음처럼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2주차의 목표는 근육 합성 가속화입니다. 아침은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더 부드럽고 더 높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마시거나 검은 콩 비율을 늘린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부치거나 들기름을 살짝 두른 건새우, 볶음 반찬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2주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5일째는 소화가 한결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일째는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14일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많은 분들이 10년 전 내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지팡이를 내려놓고 혈압약을 줄이고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5년 뒤, 10년 뒤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넘어지고 결국 집안에만 머무르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은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밥상 위의 작은 선택입니다. 실천을 위한 한 걸음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을 끓여보십시오. 그리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십시오. 그렇게 단 하루 이 세 가지 보물을 밥상에 올리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이 빠져 지팡이에 의지하는 내일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내일일까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량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운동을 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근력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